네, 오늘 우리 시장 지난주 미국의 고용 지표를 확인했고 인플레 압력이 줄어들 거다 이런 해석에 좀 기대를 걸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휴장을 마치고 또 어떻게 개장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고 웨스트 김종학 기자와 관전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번 주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들 많이 예정이 돼 있죠. 네, 이번 주 투자자들이 많이들 챙겨보시는 소비자 물가 그리고 미국 FOMC 의사로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 주 그런데 시장의 진짜 관심은 우리 시장이 한 주를 다 보낸 금요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 현재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신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변화일 텐데 이에 대한 실마리를 잡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이제 3월 신규 고용에서는 23만 6천 건의 일자리가 늘면서 여전히 고용이 견조하다는 해석과 함께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2년물 금리가 17bp나 뛰면서 4% 선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예. 10년물 국채도 공매도가 조금 몰리면서 전거래일 하루 만에 12bp가량 뛰기도 했었는데 이례적인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늘은 저희 뉴스 시작 전까지는 3bp가량 재차 하락하면서 시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무래도 견조한 고용이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도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는 참가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익뉴 BMO 수석 투자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 3월의 일자리 수준이 경기 둔화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라면서 연준의 생각을 바꾸기에는 지금 이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고용이 식고 있다는 해석도 많지만 사실은 적당히 열을 내면서 일자리가 늘고 있는 중이고 연준이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가면서 임금도 적정 수준에서 통제가 되면서 골디락스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5월 통화 정책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해석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확실히 경제 지표들 보는 해석도 좀 엇갈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또 확실히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 기업들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경기 지표보다 실적이 키가 될 거다 하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까? 어떤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먼저 공개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대형 은행주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웰스파고를 비롯해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주식들이 먼저 실적을 공개합니다. 보통 은행주 하면은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 낮은 편이지만 이번엔 특별합니다. 지난달까지 실리콘밸리뱅크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 등 미국과 유럽은행이 줄줄이 충격을 받은 직후에 이제 지역은행들이 대형 은행으로 예금을 옮겼다라는 그런 추정 속에서 실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런 자금 흐름과 자국 소비자들의 재정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미국 은행들의 경영진이 실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향후 실적을 어떻게 전망하는지가 이번에 공개되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주주서원에서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은행의 실적과 예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진단하고 있는 그런 CEO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것도 시장에서 아주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형 은행들이 이제 대출 기준을 높여가면서 연준의 긴축을 간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줘왔는데 미국의 실직자가 늘어나는 현재 시점에서 이런 정책을 지속할지 여부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보자면 과연 은행이 이제 안전자산 예금을 떠나서 위험자산으로 투자 자금이 얼마나 이동하고 있는지를 이번 실적을 통해서 좀 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금에 남아있는 자금이 적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또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볼 기업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항공 수요 회복과 함께 한편으로는 오펙 플러스의 전격적인 감산 여파로 유가가 올라서 타격을 받은 항공주입니다.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 실적 전망에 대한 발표와 함께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실적이 중요한 거에 비해서 저희도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짚어보는 부분이지만 지금 미국 기업의 1분기 실적 결과가 좀 좋지 않을 거다.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좋지 않은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번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등 미 월가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종합해서 이 자료를 낸 것을 보면 팬데믹 당시보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셋 집계인데 보시면은 S&P 500 기업 이제 1분기 순이익 전망치를 보면은 6.8%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2020년 팬데믹 당시에 32%가량 감소한 뒤에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서서히 감소하다 못해서 마이너스로 진입을 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실적만 봐도 본격적으로 침체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이제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을 전망한 자료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3분기에 마이너스 31%에서 회복세를 보였었던 이제 주당 순이익이 작년 4분기에 꺾이기 시작하더니 이번 1분기에는 마이너스 7.2%까지 더 내려갈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월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건데 에릭 고든 브라운 어드바이저리 책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수익 관점에서 이미 경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주를 비롯해서 주가가 좀 크게 오른 점도 계속해서 부담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집계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보시면은 지난해 순손실을 보였던 아마존은 이번 1분기에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155% 그리고 세일즈포스닷컴과 캐터필러, 스타벅스 이런 기업들이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 이런 기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상치이기 때문에 가령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이제 제휴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게 광고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소비 실적이 정말로 이제 매출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평균 올해 20% 정도가 올랐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정의 빌미가 된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뉴욕 증시 상황 챙겨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챙겨봐야 될 이슈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주 일정을 좀 간단히 짚어보면 방금 이제 실적도 있지만 연준의 내부 생각을 알 수 있는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연준은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렸는데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에 대한 속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금리 동결과 이제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또 생산자 물가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일을 두고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김종학 기자였습니다.